안녕하세요. 임선생 입시교실의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중등 학부모 대상 선행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중등 학부모들의 경우는 2028 대입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의 선행 전략과 좀 달라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2028의 대입의 상황은 이제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수능이기 때문에 수능은 국어 전체 통합이 되고요. 그리고 수학은 대수, 미적분, 원, 확통 이 부분을 이제 문과, 이과 상관없이 모두 공통으로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영어,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거냐면 지금은 예를 들어 이과 학생들은 수학은 뭐 미적분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과학의 경우는 이제 과탐 두 과목을 선택을 하거나 문과의 경우는 보통 확통을 시험을 보고 그리고 사회 과목 두 과목을 선택을 하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의대나 공대 가는 학생들도 통합사회 시험을 수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통합사회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문과 가는 학생들도 통합과학을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통합과학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행 체제를 보면 현재 선행은 수학은 수원, 수투, 확통, 미적분, 기하까지 중학교 때 선행을 하고 과학은 물원, 물투, 화원, 화투, 생원, 생투, 지원, 지투 이렇게 막 8과목을 다 선행을 했었는데 이제 2028 대입부터는 가야 되시는 방향은 중학교 때는 수학은 대수, 미적분원, 확통까지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미적분, 이제 앞으로 미적분 2라고 불리우는 과목일 텐데 미적분 2나 기하 같은 과목은 굳이 중학교 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건 내신으로만 이제 커버 치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굳이 선행을 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고2가 되었을 때 그때 좀 더 집중적으로 내신 대비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과학 같은 과목은 통합과학을 기반으로 고2 때 배우는 원 과목 수준, 즉 뭐 물원이나 화원이나 생원 중에 한 2과목 정도를 이제 중학교 때 끝내 놓으시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부분을 다시 이제 복습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거지. 과학 8과목 이제 아마 2028부터는 과학이 12과목이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과탐 2가 2과목씩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12과목을 미리 공부해 놓으시면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는 해놨는데 막상 고등학교 때는 수능으로도 안 보고 내신으로도 선택을 하지 않게 될 거기 때문에 마치 초등학교 때 무슨 피아노나 태권도 같은 거를 열심히 해놨는데 입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상황이랑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등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건 이제 국어, 그중에서도 수능 국어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도 영어는 중학교 때 끝내는 게 트렌드라고 하는데 영어를 중학교 때 열심히 잡아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통사 통과를 중학교 때 선행을 해서 끝내놓는 게 이 학생이 원하는 대학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행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 학생의 진로와 관련해서 선행의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고 진학한 다음에 의학 계열이나 화생 계열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수학은 대수, 미적분원, 확통까지 하시고요. 과학은 화학, 기존의 화학 1이라고 불리우는 과목, 생명과학, 기존 생명과학 1이라고 불리우는 과목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선행을 했는데도 좀 여력이 남는다. 그러면 물리까지 선행을 하시면 그러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뭐 수학 과학 학원에서도 이야기를 할 거고 학부모님들도 걱정이 되시는 게 그러면 뭐 미적분 2나 기하 같은 과목 혹은 과탐 2 예전에 과탐 2 과목들은 공부를 안 해놓으면 내신을 잘 못 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안타까운 얘기지만
중2, 중3 때 미적분 2나 기하나 아니면 과탐 2를 중2, 중3 때 해놔 봐야 어차피 고등학교 가서 한 2년 지나면 다 까먹어요. 게다가 예전에는 그 과목들이 어찌됐든 수능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수능을 대비해서 중학교 때 많이 돌린 학생들이 수능을 잘 볼 수 있고 수능에서 미적분2가 킬러 컨텐츠였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내신 시험 보고 끝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신 시험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기하나 미적분2가 있다라고 했을 때 중간고사 범위까지를 예를 들어 2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뒤에 기말고사 범위는 그 뒤 파트는 이제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게 될 거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때는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하지도 않고 시험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미리 공부해 놓으시는 게 오히려 더 손해이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핵심은 이런 과목들은 고2 여름 겨울방학 때 내신 선행을 진행을 하시고요. 왜 이때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중학교 때 열심히 해놨는데 그 학교가 그 관련 과목을 열심히 안 가르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신은 학교마다 정말 조금씩 달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학교 내신의 특성을 좀 확인한 다음에 시험 보기 직전 학기에 선행을 하시고 목표는 상위 10% 안에만 드시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학도 예전에 화투, 생투 과목이 각각 2개로 쪼개지는데 예전에는 화투, 생투를 이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화투, 생투가 과목이 4개가 되는 거예요.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 이 4과목을 현실적으로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학교에서 잘해야 한 2과목 정도 듣게 될 텐데 그 2과목을 그때 가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지. 중학교 때 이 과목들을 다 들어놔봐야 나중에는 아예 선택도 안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내신 시스템을 알지 못하는 중학교 때는 이 선행은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중학교 때 수능 영어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거의 한 5년에서 6년치 내용을 시험을 보는 거고요. 수능 국어도 5년에서 6년치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많이 단련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은 과정이 1년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중3 때 열심히 하시고 그 실력으로 고1 때 내신 잘 받고 고2 때는 약간 복습만 하신다라고 하면 고3 때 수능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쉽게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여력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과탐 과목 같은 내신을 대비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 내신 대비 방법이 2028에는 완전히 뒤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건 지금 선행 방식대로 중학생들이 선행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수학과학 학원에서는 다 필요 있다라고 해서 선행을 했는데 막상 고등학교 들어간 다음에는 되게 쓸모없는 걸 했다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자, 일반고 진학 후 공대 계열이 목표인 학생은 이제 중학교 때 선행은 수학은 대수, 미적분원, 확통까지 하시고요. 과학은 물리학, 화학을 하시되 만약에 이 학생이 공대를 처음에 생각했는데 혹시 고등학교 갔더니 공부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의대로 틀 수 있는 것까지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력이 되는 경우 생명과학까지 선행을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진로 선택 과목인 기하 미적분 2 같은 경우는 고2 여름 겨울방학 때 내신 선행을 진행하시는 게 맞고요. 이제 기하 미적분 2는 3학년 때 배울 거거든요. 전국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1 때는 약간 공통수학 과정 비슷하게 배우고요. 고2 때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수랑 미적분 1을 배울 거예요. 그러면 기하랑 미적분 2는 고3 때 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 그 기하 미적분의 절반을 배울 거고 3학년 2학기 때 기하 미적분의 절반을 배울 텐데 3학년 2학기는 거의 수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도 굉장히 쉽게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확인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선행만 해놓는다고 되시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과학도 예전 화투, 물투 과목이 각각 2개로 쪼개지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수업 개설에 따라 현실적으로 4과목 전체 수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는 뭐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역학과 에너지, 혹은 화학 반응의 세계, 전자기와 양자 이런 식으로 두 개씩밖에 수강을 못할 거기 때문에 그 학교의 내신 시험 스타일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내신 대비를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그래서 수능 영어를 중학교 때 잘 끝내 놓으시고요. 그리고 수능 국어를 중학교 때부터 대비를 해서 국어를 한 5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재수 삼수 안 하고 현역에 바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중3 때 열심히 하시고 고1 때 그걸로 내신 잘 받으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2 때 복습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1년 과정을 한 3, 4년 공부를 하는 거니까 훨씬 더 쉽게 대학을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28 때부터는 재수생이 약간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지금 수능 체제 자체는. 자, 마지막으로 일반고 지나고 문과를 생각하는 경우에는 수학은 한 대수랑 미적분 원까지 하시고요. 확통은 나중에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한 과목 정도만 선행해 두세요. 우리 애가 수학을 좀 잘하면 물리학을 하시고요. 수학을 잘 못하면 화학이나 생명과학 중에 한 과목 정도만 하세요. 이유는 뭐냐면 문과를 간다고 하더라도 고2 때 과탐 한 과목은 필수적으로 거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한 과목 정도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진로 선택 관련해서는 지리계열, 역사계열, 윤리계열 중에 마음에 드는 한두 과목 정도를 고2 여름 겨울방학 때 선행하고 두 과목 정도를 수강을 하되 결국 그 학교의 내신 시험 스타일에 달려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수능 영어를 5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중학교 때까지 끝내놓는 걸 목표로 가시고요. 그리고 수능 국어 실력을 키우시는데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수능 국어를 열심히 해놔야 재수 삼수 안 하고 대학을 쉽게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1년 동안 잘 끝내놓고 고1 때 내신 잘 받고 고2 때 약간 복습을 하신다라고 하면 고3 때 수능을 되게 수월하게 보실 수 있어요. 이제 문과 가는 학생들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과 가는 학생들은 안 시켜도 수학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문과 가는 학생들은 난 문과 가니까 수학 좀 소홀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과 가는 학생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수능 때 수학 대수 미적분 원 확통 기준으로 이과 애들이랑 같이 시험을 볼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수 미적분 원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해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자, 기타 학생들의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경우는 일반고 학생들 기준으로 문과나 이과의 공대 계열, 이과의 의학이나 화생 계열을 가는 케이스를 말씀을 드린 거고 기타 학생들의 경우는 일반고를 가지 않는 케이스예요. 첫 번째는 과거 영재고를 가는 경우는 기존의 선행 전략을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중학교 때 고교 수학 전체를 하시고 그리고 고교 과학 전체를 다 중학교 때 커버를 치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 영재고 준비하시는 학생 학부모님들은 기존의 과거 영재고 준비했던 방식 그대로 가셔도 되기는 해요. 다만 전에 2028 입시 전략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 영재고가 이제는 수능하고 완전히 학교 커리큘럼이 동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의대를 생각하시면 과거 영재고 가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외고의 경우는 제2외국어 준비를 중학교 때 열심히 해두셔야 돼요. 외고는 대체로 영어랑 제2외국어 하나씩을 같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불어과다 그러면 영어랑 불어를 하고 독어과다 그러면 영어랑 독어를 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게다가 제2외국어 이수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만약에 제2외국어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외고 가는 거를 그닥 추천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사고의 경우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전국 자사고를 뜻하는 건데 전국 자사고의 경우는 그 지망하는 학교의 커리큘럼을 파악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내가 민사고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민사고를 확실히 붙는다라는 보장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민사고를 확실히 붙는다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커리큘럼에 맞춰가지고 선행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합격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일반고 전략 기준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원하는
전국자사고의 커리큘럼을 조금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임선생 입시교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임선생 네이버 카페에 임선생 입시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에 더 많은 정보와 입시 자료가 있고요. 입시 질문하시면 제가 직접 댓글이나 답글을 달아드리기 때문에 오셔서 많이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입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